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재무회계 있었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재무회계세요. 그래서 회계라고도 하고 옛날 용어로는 이제 북이라고도 하는데 거의 두 가지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적 특성에 두 가지 있었죠. 신뢰성하고 뭐요?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사지선다형이에요. 시험이. 그럼 이런 거 사지선다로 내기 딱 좋잖아요. 종류 같은 거.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요거는 기본, 가장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래서 재무상태표 정의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 그래서 세 가지 보여준다 그랬죠. 자산부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 다음에 오늘 볼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그 다음에 당좌하고 보통. 그 다음에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었죠. 지분하고 채무. 그래서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76페이지 위에 보시면 평가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평가에다가 밑줄 좀 쳐놓으시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결산.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결산이라고 적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0일. 그 다음에 평가가 뭐냐면 금액 조정하는 걸 평가라고 합니다. 회계에서는. 그래서 왜 평가를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단기매매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 가격은 하루에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하잖아요. 올라갈 때 있고 뭐 할 때 있어요? 떨어질 때 있죠. 근데 이거를 매일 맞출 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이게 계속 바뀌는데 그걸 계속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만 맞춰요. 몇 월 며칠 날이요? 12월 31일 날. 근데 이걸 왜 맞히냐면은 이제 12월 31일이 1년의 끝이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지을 때 정확하게 맞춰놓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올라갔으면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고요. 거기 밑에 박스에 있어요. 왜 이익이냐면 주식은 내가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팔 수 있는 건 올라가야 뭐 하는 거죠?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평가라는 건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 이 평가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주식하고 외화. 외국 돈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지금이 일본 가기 참 좋은 시기인데 왠지 아세요? 외화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어요. 일본 돈이. 네. 가치가 많이 떨어져 갖고 지금 일본 가면 좀 싸게 갈 수 있죠. 일본 돈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가면 또 격리돼야 되니까 격리가 풀렸나? 일본은 안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근데 베트남하고 몇 군데는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지 않을까. 제가 출근할 때 공항전철을 타고 오거든요. 그럼 보면 캐리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외국길 열린 데들이 있잖아요. 하나 두 개씩.
이제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부러워요. 평일날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평일날 놀러 간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쉬고 계시거나 사장님이거나. 일반 회사원은 못 놀러 갑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투자이익에 밑줄만 치세요. 진한 글씨로 배당금 수익하고 무슨 수익이라고 있죠? 이자 수익. 그래서 배당금 수익은 주식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당이라는 걸 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한 거 갖고 돈 벌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성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돈 받은 거 갖고 투자 받은 거 갖고 장사를 잘해서 많이 남으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사채 관련된 거예요. 사채가 돈 빌려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돈 빌려주면 나중에 뭐 받아야 되죠? 이자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받는 이자를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처분이라고 있습니다. 처분은 뜻 알고 계시죠?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하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래서 모든 주식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처분 뭐를 내는 게 목표예요? 이익을 내는 거. 근데 모두 다 이익 나면 참 행복한 나라가 될 텐데 이익 나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의 어느 마을은 주식했다가 마을이 통째로 날아갈 뻔할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대요. 모든 주민들이 다 주식했대요. 근데 전부 다 안 돼갖고 동네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중국도 주식으로 한참 이렇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도 주식으로 한참 재미 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2년 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요때까지는 막말로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초등학생이 주식 사도 돈 버는 시기라고 할 정도로 주식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식 사신 분들은 재미 좀 봤고 이제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혹시 주변에서 나 주식으로 돈 벌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지금 돈 버는 사람이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이지 작년 상반기까지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그냥 샀는데 돈 번 거지. 지금 네이버든 뭐든 다 떨어졌잖아요. 카톡부터 해서 삼성도 떨어지고 있는 시대니까. 지금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항상 이렇게 사세요. 저처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돈 못 벌어요. 제 신조 중에 하나는 내기에 들어오면 뭐 했다? 늦었다. 진짜 늦었어요. 내기에 들어오면. 왜냐면 내가 알면 남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돈 벌려면은 남들보다 뭐 해야 돼요? 빠르면 돈 벌 수 있죠. 다단계로 돈 버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다 남들보다 빨리 해서 돈 번 거예요.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돈 번 게 아니고. 그 빨리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든지 다 빨리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 대신 나올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넘기세요. 78페이지 재고자산. 일단 설명 먼저 드릴게요. 교재 보기 전에 설명 먼저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요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팔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제가 적는 건 2장짜리 다 있어요. 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몇 개 샀냐? 얼마짜리 팔았냐?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회사 목적에서는 비싼 거를 많이 팔아야 돼. 그래야 뭐 많이 벌 수 있죠? 돈 많이 벌 수 있죠.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창고 가서 확인한다 그래서 실지재고 조사법. 이 2가지를 섞어 쓴다 그래서 혼합법.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록법은 말뜻 그대로 장부에다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회사 가시면 저희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요걸 하는 거예요.
계속 적잖아요. 몇 개 샀다. 몇 월 며칠 몇 개 샀다. 몇 월 며칠 몇 개 팔았다. 이런 식으로 장부에다 적잖아요. 그게 계속기록법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요걸 많이 해요. 실지재고 조사법. 이게 뭐냐면 창고 가서 세는 거예요. A 상품 몇 개 남았다. B 상품 몇 개 남았다. C 상품 몇 개 남았다. 확인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다음에 혼합법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계속기록법도 쓰고 실지재고조사법도 쓰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 이거 씁니다. 왜냐면 장부에 100개 있대. 그러면 창고에도 몇 개 있어야 돼요? 100개. 근데 창고 가면 100개가 없어요. 희한하게. 막 99개, 101개. 어떨 땐 막 남아있어. 막 모자라. 둘 다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제가 창고지기 했었거든요. 다 맞춰놓고 한 달 후에 들어가 보면 또 몇 개가 벼요. 근데 중요한 게 창고 열쇠가 나한테밖에 없어. 귀신이 갖고 갔나? 나도 안 갖고 갔는데. 요즘 좀 후회하고 있어요. 몇 개 빼돌릴 거야.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회사는 오래 못 다녔는데 일이 너무 많았어갖고 그만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취업하신 다음에 그 4대 보험공단 있죠. 4대 보험공단에다가 팩스를 쏴주면 팩스가 리턴이 와요. 몇 장 잘 들어왔다고. 그거 프로그램 제가 그 회사 있을 때 깔았어요. 그 이제 팩스 서버라 그래서 원래 팩스 보내면 종이로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컴퓨터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네. 그게 10명 쓰는 게 한 200에서 300 하거든요. 그 제가 다 담당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 관련돼서. 그 지금 좀 후회하는 게 한 몇 개 빼돌릴 걸. 근데 업데이트는 안 되겠지만 불법이니까. 못 빼돌려요. 왜냐면 양심에 그게 있어서. 아직은. 나중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얼마짜리인지도 중요하죠. 하나씩 계산하는 걸 개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나오면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정확해요. 왜냐면 개별의 뜻이 몇 개씩이에요? 하나씩. 그래서 우리 과자도 보면 개별 포장 있잖아요. 몇 개씩 포장되어 있어요? 하나씩. 그 다음에 회사 가시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선입선출법.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뭐 하죠? 팔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마트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일하시면은 진열할 때 요걸로 진열하라 그러잖아요. 옛날 거 먼저 앞에 놓고 최근 건 어디에다 놔요? 뒤에 놓고. 그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가 후입선출법. 이걸로 파는 회사 없어요. 최근 거 먼저 파는 회사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보면 이런 행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에다가 이렇게 답니다. 물건 구입했어요. 검수해 주시고 최신 걸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 이제 물건 파시는 분은 웃으면서 뭘 최근 걸 줘, 옛날 걸 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옛날 거 주죠. 왜요? 옛날 거 빨리빨리 처분해야 되잖아요. 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판매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계속기록법을 쓰면 요거를 이동평균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총평균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데 저희가 회계만 볼 거예요. 나중에 세무까지 볼 거예요. 네, 세무까지 보려면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하고 세무하고 차이점이 내용은 70% 정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똑같더라도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냐, 겉테두리만 보냐, 거기에 따라서 회계 1급이 될 수도 있고 세무 2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되어 있죠. 물가 뭐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식당 가기가 무서운 게 어딜 가든 1,000원, 2,000원, 그 다음에 좀 비싼 음식들은 한 5,000원, 10,000원씩 올랐더라고요. 네. 왜냐면 인건비 올랐죠. 그 다음에 또 재료비 올랐죠. 네. 물가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원가는 후입선출법이 크고요.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요건 이제 단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이익이 커요. 뭐가 크다고요? 이익. 왜냐하면 원가만 누가 크다고요? 후입이 큽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단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래서 보시면 간모의 뜻이 뭐냐면은요, 수량 부족. 그래서 수량 부족을 간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의해서 수량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직원이 가져갔어. 말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아니면은 고양이님이 먹을 거라 들고 갔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직원이 깜빡하고 개수를 잘못 셌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의해서 수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반적으로 남을 확률보다는 뭐 할 확률이 높죠? 부족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상적하고 비정상적인데 정상적으로 없어지는 건 없어요. 이 정상적은 뭐냐면 회사에서 예측 가능한 거. 우리 회사는 1년에 요 정도는 없어지더라. 뭐 5개 없어지더라. 1개 없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를 정상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요. 회계 처리는 안 해요. 요 회계 처리 안 한다가 뭐냐면 분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는데 요거는 세무 때 자세하게 보실 거예요. 왜냐면 주로 내용이 세무에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아까 평가가 금액 맞추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저가법만 써요. 그래서 저가의 뜻이 뭐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근데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실무 가셔서는. 왜냐면 가격이 대부분 우리나라는 올라요, 떨어져요? 오르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렇게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잘 안 내요, 얘는. 시험에는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간목까지는. 그래서 요거 내일 어쩔 수 없이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하나씩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 78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재고자산의 분류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상품하고 제품의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저희 시험은 상품, 제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공품,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재료, 요 네 가지 위주로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품의 뜻이 뭐냐면은요, 얘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완성품을 제품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을 미완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지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요거는 공식인데 외우기는 추후에 외울 거예요. 네, 좀 몇 가지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2장짜리 나눠 드린 거 2페이지 중간인가? 아마 그쪽에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또 공식이 4가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순매출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매출액이 말 그대로 순수한 매출액인데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인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총매출액은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1년 동안 파는 거.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끊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물건을 판 걸 총매출액이라고 하고요. 매출 한입은 반품한 거예요. 환자가 도로 한자예요. 그래서 매출 한입의 뜻은 나갔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그럼 뭐 한 거예요? 반품한 거. 그럼 우리 반품은 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매출액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애누리 깎아주는 건데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냐면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기스난 상품들 싸게 파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애누리 해준다 그래요. 물건이 잘못돼서.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대량 구입하는 경우에도 싸게 구입할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애누리. 그 다음에 할인은 돈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깎아주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어. 근데 우리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거래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한 달 후에 주기로 한 거 다음 주에 주면 10,000원 깎아줄게. 100,000원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걸 할인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할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깎아준 거잖아요. 깎아줬으니까 매출액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요? 나는 그 돈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한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총 매입액은 똑같아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0일. 그 다음에 부대비용의 대표적인 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운반비. 우리 물건 살 때 운반비 들어가잖아요. 택배비. 네.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물건 가격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10,000원에 3,000원이야. 그러면 13,000원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쳐주시고 얘는 똑같아요. 환출은 반품이에요. 들어왔다가 나갔어. 그 다음에 애누리는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예요? 물건. 그래서 우리가 흠집 났어. 옮기다가. 그러면 싸게 해서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왜냐면 흠집 난 거 다시 갖고 오면은 되팔기가 어때요? 쉽지 않죠. 그래서 흠집 난 것만 싸게 파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 가면 가격이 저렴하죠. 왜요? 정상적인 물건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도 집에 흠집 난 게 2개인가 3개가 있구나. 꼬맹이 관련돼서는 딱 하나 사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꼬맹이 태어나고 분명히 본인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젖병 삶겠다. 아 그러신가 보구나. 왜냐면 그때 쉬고 계셨으니까. 근데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오빠 힘들어. 그러더니 이제 젖병소독기를 사달라고. 요즘에 젖병소독기 잘 나오잖아요. 그 인터넷을 뒤졌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갖고 뒤졌는데 살짝 스크래치 난 게 한 4,000원 싸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사봤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잘 찾는데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손톱 비슷하게라도 살짝 긁혀 있으면 반품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잘 보이잖아요. 희한한 게 좋은 건 안 보이는데 나쁜 건 되게 눈에 잘 보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우리 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가는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초 상품이 1월 1일이에요. 기초 그러면 1월 1일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은 12월 31일. 안 팔린 걸 기말 상품이라고 해요. 네. 기초 상품은 언제 거냐면 작년 거. 작년에 팔다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다음에 기말은 내년 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남았으면 언제 팔아야 되죠? 내년에.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는 걸 기말 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라고 있는데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다음 주에 볼 건데 타계정 대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른 곳에 사용한 걸 타계정 대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공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얼마 남았냐 중요하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 빼면 이익 남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식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 공식 가지고 한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알고 계셔야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그 78페이지 보시면 공식 하나 있죠. 매입 원가라고 그게 순매입에 구하는 공식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공식은 그냥 계산 문제 풀려고 외우는 거지 실무에서 공식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실무 가시면 컴퓨터가 다 대부분 다 뭐 해줘요? 계산해 줍니다. 아니면 최소 뭐 엑셀에다가 금액만 넣으면 대부분 자동 계산 되게끔 세팅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은 솔직히 많이 써먹진 않아요. 근데 시험 때에는 계산 문제가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이거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었는데 저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 요거 있을 거예요. 2분의 10 n분의 30. 지금까지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볼 건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위에 있죠. 당구장 표시 위에. 이거는 회계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되면 행복한 나라가 될 텐데 이건 그냥 용어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10일 안에 대금 지급하면 2% 할인해 주겠다. 깎아 주겠다. 그 뜻이에요. 10분의 2의 뜻이 열흘 안에 돈 주면 몇 프로 깎아 줄게? 2%. 그 다음에 30분의 n의 뜻은 30일 안에 대금 지급해라. 깎아주는 건 없다. 그 대신 몇 달 안에는 줘야 된다? 한 달 안에. 요 뜻이에요. 진짜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좋겠죠. 왜냐면 대부분 회사가 문 닫는 이유는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경우들도 있지만 돈 못 받아서 문 닫는 회사들도 많아요. 판 건 되게 많은데 회수가 안 돼. 왜냐면 우리나라 이게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잖아요. 뭐 재료나 이런 거 납품하는 데야 그러면 대부분 회사들이 한 달 내지 2달 정도 미수를 깔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달 내지 2달 정도 금액을 내가 못 받아요. 초반에 시작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미수를 깔고 시작하는 것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관습적으로 야,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달치는 깔고 시작해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게 뭐 꼭 재료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운수업 할 때 보면 2달치 깔고 시작해요. 어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2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아요. 도망갈까봐 자기네 딴에는 이제 도망가거나 뭐 문제 생길까봐 몇 달치 깔고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몇 달치 정도를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초반에 생깁니다. 근데 이게 미수가 계속 나중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감당 못할 정도로 쌓이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 아는 형은 사업하는데 그 형은 다른 회사보다 한 1, 20% 깎아줘요. 싸게 해줘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현찰 박치기. 현찰 아니면 거래 안 해요. 그 대신 현찰로 주면은 딴 데보다 좀 더 저렴하게 똑같은 물건인데 그렇게 해갖고 사업하는 형도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외상이나 어음 거래했다가 망한 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번 정도 봐두기만 하세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79페이지 밑에 있는 것도 공식으로 해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 쭉 넘어오셔서 82페이지 82페이지까지 보고 쉴게요. 거기 82페이지 보시면 수량 결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량을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몇 개 샀냐, 몇 개 팔았냐, 몇 개 남았냐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남은 게 얼마 없어. 그러면 물건을 뭐 해야 돼요? 사야 될 거고 물건이 많이 남아 있어. 그러면 최대한 많이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고 네, 그런 걸 결정을 하려면 수량이 몇 개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계속기록법. 네, 거기 장부정리법이라고 쓰여 있죠. 뭐냐면 이거는 주로 장부에다가 적는 거잖아요.
우리가 10개 샀네, 10개 팔았네, 5개 샀네, 7개 팔았네 이런 건 대부분 장부에다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지재고 조사법. 거기 실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디 가서 확인하는 거라고요? 창고 가서. 그래서 창고 갔더니 몇 개 남았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말재고 자산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창고 갔더니 10개 남았어. 그러면 기말에 몇 개 남은 거예요? 10개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의 단점은 남은 게 실제 창고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직원들이 말 안 하고 갖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재고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영업부에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동창이. 물어봤더니 왜 안 맞는지 찾아냈어요. 우리 회사 직원도 우리 회사 물건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부에서 이제 AS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원래 부품을 하나만 갖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부품을 한 두세 개 들고 간대요. 우리도 우리 회사 제품을 못 믿으니까. 왜냐면 중국산이에요. 다 100%. 어쨌든 나가갖고 고쳤으면 남은 거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남은 걸 선물로 주고 와요. 왜냐면 또 오기 귀찮으니까. 네. 그리고 와서는 몇 개라고 적어요? 하나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안 맞더라고요. 처음엔 왜 안 맞지 그랬는데 영업부 자체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거는 무슨 법이에요? 혼합법. 왜냐하면 장부하고 창고하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보는 게 무슨 법이요? 혼합법. 옛날에는 이거 두 개만 외웠었어요. 근데 최근 시험 문제에 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몇 가지로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 그래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어떤 공부를 하든지 최대한 빨리빨리 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늦게 따면 늦게 딸수록 외울 게 늘어나요. 왜냐면 기존에 내던 거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새로운 문제 나오면 또 외워야 돼.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꼭 자격증이 뭐 다른 게 또 필요해 그러신 분들은 빨리빨리 따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0시 반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